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양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감에 좀 고민이 크실 거예요. 과연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덜고 가는 걸까? 혹은 그냥 들고 가서 내일장의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걸까? 이 두 분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죠. 이건희 부장, 유창희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최근에 마감에 산다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그중에서 비중이 많은 게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다 반도체를 통해서 수익을 냈었는데 오늘 같은 날 이걸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크실 것 같거든요. 이건희 부장님의 한미반도체부터 점검을 해보죠. 7월 12일에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 최고가 기준으로 한 70% 수익인데 오늘 밀려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뭐 오늘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초전도체 때문에 뭐 장이 밀렸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사실은 더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도 나스닥 선물이 뭐 생각보다 빠지진 않지만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한 마이너스 0.6%, 이제 시가보다는 좀 더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좀 거슬리고 미국 시장을 좀 확인하시고 나서 뭐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지 않겠나. 그리고 어제 이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파는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한미 반도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뭐 대부분 한 뭐 8에서 한 12%까지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조금 이제 덜어내는 그런 형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익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빠졌을 때를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어차피 미국 시장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쪽에서 만약에 내일 뭐 장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도 뭐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근데 오늘 지금 아시아권 보면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지금 2% 이상 다 빠졌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성 ENG도 볼게요. 저희가 2주 전이었나요? 네, 지난주에 매수했던 네.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20% 넘게 수익이 났어요. 네. 신성 ENG는 더 들고 가 볼까요? 아니면 또 불안하니까 팔까요?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오늘 좀 윗꼬리가 좀 크게 좀 달렸습니다. 근데 오늘 윗꼬리 달린 거는 뭐 신성 ENG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그렇죠. 같이 오늘 뭐 플러스 하는 종목들이 다 보합이나 마이너스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내일 하루 더 보고 결정이 된다. 일단은 추세 자체는 좀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시장 분위기에 좀 흔들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클린룸, 드라이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주가 흐름들이 처음엔 좋았다가 네. 좀 흔들렸는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기보다는 내일 하루 더 보고 결정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성 ENG 같은 차트 그리는 종목이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아침에 이걸 매도할 걸 왜 내가 장기로 본다고 그랬다가 이걸 못 팔아가지고 또 수익을 까먹었느냐 낙담하실 텐데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오늘 신성 ENG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로 시장 탓에 좀 밀리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힘내서 두 종목을 매수해 봐야겠죠. 두 분이 선택한 마감 20분 종목 무엇일지 보시죠. SBB테크와 기아로 마감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로봇을 갖고 왔는데 로봇도요. 안타까운 게 어제까지 흐름 좋다가 이 초전도체 등장으로 인해서 AI도 로봇도 너가 무슨 성장이야? 우리가 있는데 하면서 뺏겨버렸어요. 자리 위치를요. SBB테크를 지금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일단 로봇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로봇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결국엔 그 핵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주들을 어떻게 보면 급등을 하게 만들었고 연초에도 지금도 다시 반등을 준 것도 결국 삼성전자인데 결국엔 삼성전자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뭐 일부에서는 콜옵션까지 행사하면 아예 이제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지 플립 관련돼서 생산 라인에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을 썼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못 사신 분들은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로봇 관련 종목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감속기 종목들이 좀 그나마 좀 부담이 없는데
SPG라든지 뭐 SBB테크 뭐 둘 중에 어떤 걸 사셔도 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뭐 워낙 많이 조정이 좀 잘 받고 가격이 지금 딱 121선 부근에 안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돌파했죠, 121선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 매수해 보셔도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오늘 같은 날도 한 1%대 정도 하락이라면 거의 안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하락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55,000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31,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BB테크 목표 주가 55,000원, 손절가는 31,000원. 역시 또 삼성과 관련해서 로봇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기에 SBB테크를 마감해 매수해 보겠습니다. 유정현 대표님, 네. 기아예요. 지금 자동차주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죠. 주가가 못 가니까 실망이죠. 그렇죠. 실적은 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오히려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주식은 일부 좀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본다라면 자동차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도 나온 뉴스들을 보면 업황이 지금 바닥이 아니지 않냐,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뭐 HBM이고 DDR5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동안 좀 과도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면 좀 힘들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이유 때문에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개선된다고 해서 바로 내일 V자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만 바라본다면 현대기아만큼 좋은 거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가 상당히 뭐 조정 시에 모아갈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전기차 모델이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SUV 위주의 시장이 아직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익성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 현재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 대표적 조선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면서도 주가가 못 움직였었고, 업황이 좋아지면서도 주가가 못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라면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단기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 7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너무 그 손실을 걱정할 정도까지 자리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가지 못해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럴 때 더 가져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다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제시했고요. 현재 코스피 1.57% 내리면서 코스닥은 3.28%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징주로는 그럼에도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효성화학을 볼게요. NF3 생산 능력 확대 전망에 보릿고개 넘겼다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도 뭐 상승폭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3%에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이건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네. 나쁜 놈 되죠. 예, 일단 예. 솔직하게요. 예. 솔직하게 저 같으면 한번 사볼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뭐 유가도 다시 슬슬 반등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정제 마진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제품은 그 다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석유화학 제품 관련돼서 얼마나 소비가 이제 견조하냐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 반면에 또 미국은 생각보다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아서 지금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은 다운은 올라오고 나스닥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결국엔 지금 약간 너무 빅테크 위주,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효성화학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개별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늘만 반등을 보인 게 아니라 네. 예전에 한번 7월 10일 날도 한번 반등을 보였다가 이게 항상 첫 번째 반등에서는 바로 안 가고 또 이제 한번 눌리죠. 예, 그러다가 또 오늘 한번 나왔다. 두 번의 큰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지금 또 121선을 뚫었습니다. 그때는 닫고 내려왔고 이번에는 뚫었기 때문에 이 121선을 만약에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성화학에 대해서 두 번의 바닥, 이런 걸 쌍바닥이라고 하나요?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오늘 또 강한 거래 속에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받았습니다. 이번에 화장품주를 볼게요. 이 시장 안에서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게 화장품주입니다. 뭐 LG생활건강 그리고 토니모리, 이차한불, 빨간불이 켜지고 있긴 한데 저는 이 종목보다 가장 궁금한 거 유창현 본부장님. 네. 아모레퍼시픽 무슨 일이래요? 아모레퍼시픽이 요즘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사실 화장품 안에서도 이제는 고가 브랜드 안 본다, 저가다. 네. 그리고 뭐 OEM, ODM 업체를 보자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올라주고 있어요. 좀 의미 부여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아까 뭐 효성화학처럼 네. 상당히 좀 쌍바닥을 찍어주고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의 흐름들을 좀 보신다라면, 그러니까 상반기는 비중국향,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미국이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들 기업들이 최근 7월 한 달만 본다면 찰세 매물이 꽤 많이 나와서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월 중순 이후에 보면은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중국향 화장품사들이 조금 반등을 더 줬어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든 LG생활건강이든 뭐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저는 조금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일단은 첫 번째가 최근에 보면 낙폭과대 인식이 좀 있으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도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뭐 몇 달마다 한두 달마다 있었는데 그 계속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도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중국 경기가 개선될 것인가, 소비 시장이 개선될 것인가? 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그 중국이 리오픈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1차 상승 반등 목표치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한 13만 원, 12만 원, 5천 원, 13만 원 언저리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이 열려 있지만 네. 여기서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에 있어서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X 의견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2차 전지주를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대 반도체가 아니라 초전도체 대 2차 전지 배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가 좀 7%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112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뭐 100만 원 선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으면 오히려 그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한다라는 분들이 주변에도 좀 많더라고요. 이 2차 전지 에코프로의 바톤은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까? 이 대장주들이. 일단은 흠집이 한번 났죠. 지난주 수요일 날 흠집이 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등 시도를 했다가 어제 오늘 또 다시 흠집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난집의 부채질한 격이 이제 초전대체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근거는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근거는? 네, 근거를 보면 아주 이제 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매출 이제 총 판매량이죠.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총 판매량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시장 내에서. 그러면 이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건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한 거죠. 이제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기는 좀 힘드니까 지금은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갑론을박이 많을 수 있죠. 뭐 10년치를 땡겨올 수도 있고 20년치를 땡겨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지만 이렇게 비중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너무 급등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거를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전도체 이슈는 아마 뭐 금방 끝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어느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약간의 스크래치가 입혀졌기 때문에 O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좀 빠르게 볼게요. 요즘 엔터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JYP 엔터도 오늘 추가적인 내림세가 나오고 있고 뭐 하이브의 경우도 하락하고 있는데 아니 실적 좋다면서요. 왜 자꾸 주가 밀리는 겁니까?
일단은 좀 매도 물량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라 결국 수급의 논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JYP 엔터테인먼트 조금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SM 실적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뭐 YG 엔터, JYP 엔터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인식들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보다는 최근에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차익 실현 욕구가 더해졌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